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0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 보니까 나도 인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정도 있고. 그래서 1강부터 지금 100강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하는 강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포커스가 뭐냐면은 다시 또 강조하지만은 넷장으로 삽시다라는 이런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넷장으로 삽시다. 그럼 넷장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인간 됨됨이를 전부 아우르는 능력. 그러니까 간단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뭐 냉철한 머리, IQ.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 EQ. 그러니까 인생과 교육에 있어서 사실 IQ하고 EQ, 그러니까 지능지수하고 그 다음에 감성지수에 어떻게 비례하냐면 3대7로 감성지수가 더 월등하게 우리 인간 다음에 필요한 거고, 그게 전인 교육에서나 인간 생활에서나 학교 교육에서나 더 중요하게 그 감성 지수를 중요시 하는 건데, 이제 모든 것이 성적순으로 이렇게 지식만 섭취하고 암기를 하는 그런 것이 교육의 주 흐름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그건 틀린 거다. 감성지수 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그 자체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제5대 재벌은 전부 다 이공계통을 전공하고 거기에 특히 IT 계통이죠. 그래서 뭐 세계적인 재벌들이 많은데 그 굉장히 이제 이공계 기업 문명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 됨됨이, 즉 인성교육이랄지 인간의 인격이랄지 그런 것은 메말라 가지고 맨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과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싸우기만 하지, 전쟁이 터지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게 자연이 훼손되고 그런 교육을 시켜오니까 이제 문제가 쭉 대두를 됐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나 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의식구조, 어떤 국민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우리가 더 향상될 부분이 뭔지, 그다음 앞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게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변화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방역 코로나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많이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기회에 더더구나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이제
과거에는 단점이 더 우세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죠. 우리 인지 능력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를 너무나 나쁘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사실 그랬고.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장점도 많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해서 주위 강대국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의식구조가 더 월등하게 좋다는 것이 이제 쭉 이제 연구해 왔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어디 멀리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안컨택트 그러한 문화에서 학교에서도 이제 기기를 이용해서 학교 교육도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기적인, 벌써 급성은 아니고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침울하다든가 신경질이 차분하다든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또 노여워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답답하고 다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또 예술계통, 이제 예능계통도 연마를 하고 사색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이 생활 패턴이 바꿔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테마는, 강의의 테마는 뭐냐면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내 짱으로 삽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지, 부정적인 것은 자아를 탐구하는 데서는 부정적인 우리의 나쁜 의식구조나 생각도 감안을 하고 탐구를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이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나쁜 의식구조나 약한 그런 자의식구조가 있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아와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테마로 이 강의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계기점이 와가지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진단하고 성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점이 왔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건 나쁜 거 세계적으로 이제 노출되고 또 세계의 그 흐름을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IT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이나 사상이나 흐름이나 주위 강대국의 움직임이나,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소련하고 북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맞박에 의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이제 그런 이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망한 그 지경에 대한제국의 위태로운 좀 창피한 그런 역사의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은 의식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변화를 맞이하여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강의가 이겁니다. 내 짱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개인적인 집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집단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식구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공부를 하자. 이것이 제일 우리 의식구조에 약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커스를 해서 더 강화시키면은 결국은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더 발전시키고 나쁜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정신적인 개념이나 화두가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면은 다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이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후까지도 계속 이걸 추구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케 바이러스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사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뇌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데 바로 뇌짱이 바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정신문화나 이제 과학 문명 같은 거 현재 의지점에서 장래에 어떻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잘 안 되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는 위험한 안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제 기계 문명도 떨어지고 의식 구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하면 잘 일으키느냐. 그런데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강의 81에서 한 90강의 정도에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공부를 내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서 칠판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제목을 보면 동기부여, 유발, 뭐 여러 가지 관계, 사명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인간관계, 자아 자부심을 어떻게 추구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한 10강이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 자체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거, 변화를 쉽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했어요. 신경 언어 프로그램,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 NLP 프로그램.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렇게 좀 상당히 중요시한 이제 분야인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변화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토대를 우리 뇌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쉽게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제대로 세워주면 말이죠. 근데 또 한편 또 생각해보니까 91강부터서 예를 들어서 100강까지 오늘까지 한 강의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타이틀이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변화시키면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이제 쿨 교수의 학습에 관한 거. 학습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나 지식을 깨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변화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91강부터 100강까지는 이제 변화시키면 공부가 인생이 즐겁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논했습니다. 한 10강의 정도. 근데 오늘은 이제 100강을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강부터서 적어도 여기 104강까지는 창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내가 아이템을 가졌냐면은 결국 이런 것도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변화를 시킨다든가 뭐 창조하는 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토대가 되고 지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연관된 노하우,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이게. 그 생각만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깊이 있게 따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서로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그렇게 변화시키면은 변화가 빨라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거기에 자아 자부심과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서 자꾸 폭을 넓혀주는 거죠, 이 강의가. 그래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하고 동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내가 지난 한 3, 4주 몸이 좀 안 좋아서 강의를 좀 조금 늦춰서 했었는데 그런 사이에 내가 책도 좀 읽고 근데 유튜브 중에서 새로운 유튜브를 개설한 강의가 좀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이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랄지 자아 자부심이랄지 또는 창의력을 얻다든가 이것도 젊은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유튜브 선생님들이 몇 사람 또 나왔어요. 메타인지가 뭐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근데 결국 가서는 우리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먼저 강의에서도 설명하다시피 결국은 이제 감각하도 여러 가지 감각에 오감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변화를 자주시키고 변화를 쉽게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제 성찰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통합을 하는 그런 순위로서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행동하고 해서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단계가 전부 통틀어서 결국은 생각의 폭이를 넓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변화의 수준이랄지 자아 자부심이랄지 도전 정신이랄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긍정적이고 자아의 긍정적으로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모든 좋은 캐릭터나 인간의 성품이 여기에 많이 관여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강의에.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전두엽에 있는 이제 통합센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감성이고 뭐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경험적인 거랄지. 그러면 이제 후두엽에서 가까운 통합센터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이어서 이제 창조하는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 유튜버가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하면은 우리가 사고력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가 우리가 창조력을 발휘하고 새롭게 이제 도전적인 이제 생산적인 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주로 강의한 사람도 있고 내가 주장했던 강한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킨 것을 어떻게 해야지 한다는 좋은 업투데이트된
최신의 강의 여교수가 있어. 세 분이 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교수더라고. 근데 잠깐 고국에 들려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 유튜브에. 근데 모든 것이 자아자부심인가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를 열심히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교육에 대해서. 지금 그런 외국에서 굉장히 최신의 교육법이랄지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리얼타임으로 오셔서 그렇게 유튜브를 강의를 이렇게 잘 많이 해주고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젊은 분들은 한편 뇌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육 효과를 높이느냐. 그 자아 자부심도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사이 후에 그런 시대에 꼭 안성맞춤으로 이런 아이템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배우고 탐험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런 이제 사상의 조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게 트렌드가 이어져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이 강의를 개설했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또 열심히 하느라고 그리고 대학 심리학 교수에 못지않게 나도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우군이 많이 같은 일을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사들 유튜브의 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창조하고 관계가 되잖아. 대뇌는.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이 책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내가 읽어본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한 2, 3년 전에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정도에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내 강의 제목으로서. 그리고 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뇌과학자고 이글만 교수라고, 그 다음에 예술가는 이제 음악과 미술과 그 다음에 예체능 계통을 또 연구하는 예술가 브린트 교수가 공결을 한 겁니다. 같이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내용을 다시 리뷰해보고 2년 전에 읽었던 지식을 또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내 강의에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두 저자는 굉장히 친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다가 한 사람은 뇌과학자 되고 한 사람은 예술가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트로덕션, 그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데서 두 가지 아이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작품이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시작한 거예요, 이 저자들이. 그 다음에 뇌과학자는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공계통의 학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일 거예요. 한 20년 정도나 됐나요? 그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센터죠. 거기에서 아폴로 13호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달 쪽으로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가다가
이게 이 정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소도 떨어지고 뭐 저기 거기에 이제 저기 우주 항공사가 타 있는 캡슐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산소도 떨어지고 전기도 나가버렸지, 무슨 캄캄하지, 무슨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상이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센터에서 관제탑이 있죠. 관제탑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교신을 하는데 난리 난 거야. 산소가 떨어져서 죽는 거지.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나사 우주센터의 그 관제소에는 뭐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그냥 많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어디가 뭐 고무링이 어떻네 또는 뭐 전기 뭐 스파크가 생겼네 안 생겼네 이제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산소가 이게 터져버렸냐 이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다 연구하고 또 뭐 굉장히 응급조치로서 뭘 해봤는데 결국은 그 우주 비행사들이 산소가 다시 재충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과학자 그 머리로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발사를 하고 뭐 귀환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이제 재충전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스페이스 그 안에 이제 모든 이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낙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제탑에서 얼마나 동료가 살아 나오니까 안전하게 되니까 환호성이 올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과학적인 생각만으로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은 하나의 창조적인, 그러니까 있어보지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그런 것 자체가 머리를 요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이 펑펑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피카소가 계속 사실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왔던 유럽에서 피카소가 이제 입체파 비슷하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 예술가의 창작적인 능력, 창의성하고 거의 같다 이게요. 단지 활동하는 영역만 달랐지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예술가가 됐든지 뇌과학자가 됐든지 여튼 그런 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대뇌피질의 전두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딴 부분도 결국은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에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제 입체화 그림을 이제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그것에 의한 이제 이 뇌의 활동이라는 것은 아폴로 스페이스십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동급의 독창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사람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을 하면은 항상 자극을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반복하면은 우리 뇌가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뇌의 반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처음에 이제 자극을 10을 자극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자극할 때는 10이 있는 게 아니라 9, 8, 7, 6 그렇게 자꾸 떨어집니다. 그 성능이. 그게 뇌의 본질이다. 그런 이제 검사는 MRI나 또는 뇌파 검사를 해서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야. 자꾸 한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실증이 난다고, 우리 뇌가. 그러니까 인간이 실증을 내는 것은 뇌세포가 실증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류는 진화론적으로나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힘이 더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데워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인류라는 것이 진화상으로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배우고 머릿속에 심으려면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냄새 맡고 들어보고 저기 핥아보고 맛을 보고 촉각을 느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라는 것은 반복으로 작용한 것을 싫어한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란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 옛날에 있었던 습관 그대로 아는 것 그 자체는 자꾸 반복으로 자극을 주어도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를 항상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 광고가 나온 것만 계속 뭐 몇 달간 나오면은 시중 나가지고 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자꾸 광고 후 씬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독자들이 새로운 것 나왔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광고 모양이 달라지고 광고를 바꿔주니까 그 새로운 것이 머리에 이제 심어지니까 광고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뇌 조직에 심어지고 각인이 더 잘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것을 광고를 자꾸 바꿔주면은. 그래서 그 뇌는 항상 바꿔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기는 싫지만은 그것을 또 좋아하는 것도 있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흥미를 느끼고 그게 자기가 자극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전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진취적이고 긍정적일 때 더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쭉 이야기지만 우리의 의식구조나 동양 의식구조는 익숙한 것에 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서양 선진국에 발달된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 낯설은 것을 더 자극을 받기를 더 원한다고. 그러니까 더 긍정적이죠. 그런 것 차이 때문에 동서양의 문명이 앞서고 뒤서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꾸 생소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사적인 것은 이제 창조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랬고 공감대도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깨달음이 공감대만 있으면 뭐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원할 때 그 새로운 것이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깨달음. 근데 공감대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되게 개인이 이제 깨달은 거죠. 개인이 이제 자아 자부심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집단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아주 대통령이 그것을 리더를 한다든가, 어떤 이제 국민의 이제 잠재력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자동화된 습관화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습관을 깨어버리는, 항상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깨트림으로써 창조적인 새로움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게 이제 뇌 조직의 속성이라고 이제 드릴 수 있고, 기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거거든, 그건.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나온 것 같이. 터치 스크린이 그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 아이폰은 이제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 예술 계통, 또 인문학 계통,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연결시키니까 이제 크게 사용하는데 편리한 아이폰이 생산한 거지, 내가 무슨 뭐 천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과학적인 핸드폰이라는 제품도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술이 좋은 점에는 이게 결함이 있어도 크게 해가 안 된다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것도 뭐 메달을 딸 때는 모르지만은 훈련하는 그 기간 동에는 좀 실수하면 차라리 실수한 것이 더 좋다고. 왜 그러면 실수함으로써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변화를 시켜가지고 더 발전된, 향상된 자기 노력을 경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란 말을 쓰거든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있던 형태를 더 한 차원 높여서 발전시키는 것이 리모델링이니까, 생각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인 내가 아닌가, 그렇게 이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32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강의에 한국병, 나쁜 우리의 의식구조 내지 국민성에 대해서 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병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단점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한국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좋은 의식구조 6가지를 발표하기 전에 짤막하게 그 한국병에 대한 치료 방침, 그걸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단을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처방이 있어야죠. 의사는 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이제 따라야 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현상들을 인문학적으로 진단만 많이 해놓고 대안이나 정책이나 뭐 처방전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말만 자꾸 떠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 6병의 한국병을 고치는데 첫째, 마음의 여유를 두자.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거입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뭐 예술도 찾을 수 있고 예체능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물질 문명이 받침이 돼야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에 있어서 문화의식이나 정신 수준을 높이는 데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질 문명은 이제 얼마든지 개발하면은 어느 나라나 다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단 정신문화를 발전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여유를 갖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좀 줄이고 피해의식도 줄이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하면 피해의식이랄지 또 우리가 잘하면 늦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동족 상살 그런 6.25도 겪고 어려운 것을 많이 독재 국가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고생을 해서 많이 끌어올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한강의 기적까지 했는데 이제 정신문화도 이제 발전하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피의식 자꾸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없어지고 의식구조가 좋아집니다. 사람 사는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삭막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차차 또 강론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자꾸 키워 올려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나 사회 자체의 현상들이 우리나라 각 개인의 사회성을 발전시키고, 그렇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득권자가 저렇게 정치문화가 바람직지 못하면은 국민이 따라주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역시 이제 강한 자아 자부심, 참되고 왜곡되지 않은 이것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이제 이게 강인함, 그러니까 추진력, 자아 자부심이 많이 발전하면 이게 많이 발전합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해가지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인간성을 추구하고 의미를 찾고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결국은 평생 학습 우리나라 정말 그래요. 이게 이제 동남아하고 동북아 또는 서양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책을 안 읽는 건 모르겠어요. IT가 많이 발전하고 깊이와 넓이가 없는 그런 이제 시청각 그것만 너무나 발전시키면 우리나라 이제 머리가 바보 상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의지력과 창조력은 엄청나게 4차 산업의 중요한 이 덕목인데 이걸 빨리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면 이것도 빨리빨리 헤쳐나가면 되잖아요. 이웃사랑과 자비는 그나마 우리나라 종교가 좀 세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자선사업이나 발란티어 그런 것은 좀 더 자본주의에서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제 기득권자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처방을 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처방 1, 처방 2, 처방 3. 이제 주된 처방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뇌장 운동에 포함될 거고 의식계획의 에센스인데 이걸 이제 처방의 일정도 된단 말이에요. 처방.
처방 2는 이제 보조적인 거죠. 자아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처방 3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관여하는 처방전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내장 개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가 되는 거죠. 약을 짓는데 한약방에서 감초를 넣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만성 이제 스트레스랄지 우리나라 의식을 좋게 하는 아주 만병통치약일지도 모른다고, 정신적으로 내장 개념이 그렇게 굉장히 크고 이게 다 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덧붙인다면은 내장 운동이나 의식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요. 장애가 방해되고 저해하고 저항성이 생기는데 항상 무슨 개혁을 하면 그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은 기득권자가 아닌가. 기득권자가 아니라 강남 좌파가 됐든지 미국에서 그 보보 그룹이라는 게 상당히 더 유행한 적이 있는데 잘 산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올리는 힘을 발휘하고 거기에 이제 취미를 갖고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보 그룹 또는 강남 좌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좌파를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장서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데 기득권자가 보람을 느끼려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자아자부심이 생기고 보람이 있는 거죠. 돈 벌어서 뭐 어디다 쓰나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보람이지. 그런 것을 이제 보조적인 저항 의식을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개념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다 연관되고 뭐 적당히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장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책을 많이 공부를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니까 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식구조 중에서 이게 모든 것이 스트레스에서 파생된 겁니다. 장점이 됐든지 단점이 됐든지 이게 원형이란 말이죠. 의식구조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라는 개념이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기도 좋고 파생되는 학문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오면 이해하기가 쉽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성의 좋은 것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끈기가 인내가 아주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질곡이 심한 역사에 잘 견뎌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합니다. 이 강한 게 바로 제일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자아의식은 개인 자아의식에서 자아자부심이 많이 발전시키고 기왕에 있는 유교 문화에서는 집단 문화, 공동체 문화 이런 것은 사회적인 건강 같은 이제 그리고 관계 문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서양의 이 국민들이 이 집단 의식을 발전시키려고 무진무진 애를 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집단 자아의식이.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서로 서양과 동양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열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빨리 효과적으로 제1등 국민 정신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선진 문화를 이루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혼자 너무나 열심히 강의를 해서 좀 민낯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